자, 그러면 사이시옷에 관한 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30항이죠? 자,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여러분 사이시옷이라는 걸 왜 적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. 사이시옷은 우리가 의문으로 셀까요? 안 셀까요? 의문의 개수를 세라라고 할 때요. 자, 이걸 소리내는 기호로서 셀까요? 안 셀까요? 네, 안 세요. 하지만 자, 원칙적으로 소리를 안 내는 게 규정이지만 그 사이시옷을 딕스로 발음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. 이 사이시옷은 원래는 글자에 없던 것이에요. 근데 단어와 단어가 결합을 할 때 그 사이에서 결합 때문에 뭔가 소리가 더 났다. 그것을 표현을 해주겠다고 기호를 넣은 거죠. 그러니까 소리가 난 걸 표현해 주려고 기호를 쓴 건데 그 기호 자체를 표현을 하지 말라. 이렇게 돼서 원칙상으로는 사이시옷을 표현을 안 하는 게 맞죠. 자, 예를 들어 촛불을 보도록 하죠. 자, 여러분 초와 불이 더해졌어요. 근데 원래 이 단어와 이 단어에는 시옷이 없거든요. 그쵸? 시옷이 없는데 이거를 더해서 발음을 해보니까 발음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. 초, 뿔. 근데 초라고 부를 때랑 불이라고 부를 때는 불은 불이었었어요. 근데 이 단어가 더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아, 이것은 결합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쓸 때 네, 이렇게 기호를 받쳐 적기로 한 겁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이것의 원칙적 발음은 초, 뿔이고요. 그리고 허용의 발음은 뭐다? 촛, 뿔이다. 그럼 얘는 시옷을 디귿으로 발음을 해준 거죠? 근데 이것은 허용이지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건데 용서를 한 발음이 되는 거죠. 자, 이건 발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그럼 우리가 시옷을 적어줄 때는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더해져서 소리가 더 나기만 하면 무조건 적냐? 그게 또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그 룰을 배우는 게 한글 맞춤법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. 지금까지 했던 건 표준 발음법에서 이야기할 것이었고요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자,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는다라고 했을 때 자, 1번과 2번에 둘 다 나온 말 뭐죠? 네, 합성어일 때입니다. 그럼 여러분 이거는 파생어일 땐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합성어라는 거는 두 단어를 이제 한 단어를 뜯었을 때 그 뜯어진 그 두 개가 다 독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. 자립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합성어여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보니까 순 우리말로 되어 있든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되어 있든 무엇이 하나의 부분이어야 한다? 순 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근데 이것의 예외 단어가 또 6개가 있어요.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거나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뭘로 끝나야 된대요? 모음. 자, 앞말이 뭘로? 모음. 이 얘기는 앞에 다른 받침이 있다면 그걸 치우고 시옷을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. 비어 있으면 쓴다. 하지만 앞이 만약에 뭔가가 받쳐져 있으면 그러면 쓰지 않는 거죠. 비어 있으니까 빈자리에 시옷을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앞자리가 비어 있다. 시옷 자리가 비어 있다. 라는 조건에 그 다음에 자, 된 소리가 났든 니은이 났든 니은이 났든 더 난 소리가 있어야 돼요. 원래 두 단어가 결합하기 전에 형태보다 더 난 소리가 있을 때 사이시옷을 적는 거죠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. 자, 첫 번째, 파생어는 안 된다. 합성어여야 한다. 그죠? 단일어도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시옷이 올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. 그죠?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나는 거니까? 더 난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된 소리가 됐든 니은이 됐든 니은이 됐든 자, 원래 결합 이전에 있었던 소리가 아닌 소리가 더 났어야 된다. 이겁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OX 테스트를 통해서 예외라든가 저 안에 들어간 것들 한번 보도록 해요. 자, 내과입니다. 여러분, 내과가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죠. 그러면 뭐를 어긴 거예요? 순 우리말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어긴 거죠. 물론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가 되는 예외 6가지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그 예외 6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내과는. 자, 그래서 내과는 그대로 시옷을 쓰지 않고 요렇게 쓰는 게 오죠. 자, 그 다음에 나리과 같은 경우는 나리가 이제 백합과예요. 참나리, 개나리 할 때 그러면 나리는 고유어죠. 그 다음에 과는 한자잖아요. 그러니까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에다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? 나리과, 과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시옷을 써줍니다. 비었잖아요. 이 자리도. 자, 그 다음에 말선두리과, 이것도 물방개과라는 뜻으로 앞이 고유어, 뒤가 한자어. 게다가 시옷 자리 비었고 말선두리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옷을 받쳐 적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착간이랑 자, 하나. 그 다음에 자, 회수 X죠? 자, 이렇게 써야 돼요.
자, 별표.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? 네. 찻간, 곡간. 그 다음에 새빵. 자, 그 다음에, 자, 숫자. 자, 그 다음에, 네, 택간. 자, 몇 개죠, 별표? 네, 6개죠? 이 6개가 바로 한자 더하기 한자인데도, 그쵸? 그래도 시옷을 쓰는 예외 단어예요. 딱 6개입니다. 자, 그래서 외울 때 간이 들어간 것들끼리 뭉쳐 외우고요. 찻간, 곡간, 퇴간. 이렇게 외운 다음에 수와 관련된 거. 횟수, 그 다음에 오죠? 숫자. 그죠? 요렇게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빵. 이렇게 해서 6개를 외우면, 이렇게 순서대로 좀 외우면 간 3개. 그 다음에 수와 관련된 거 2개. 그 다음에 새빵. 이렇게 해서 6개. 이렇게 외워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만한 것이 있어요. 여러분 수와 관련된 거 2개가 뭐였죠? 횟수랑 숫자였죠. 근데 개수 같잖아요. 마치. 그죠? 얘도 수와 관련이 있고. 그죠? 개수 같죠? 하지만 개수는 개수다. 쓸 때. 그죠? 발음할 때는 개수라고 나요. 근데 얘는 적지 않아요. 왜냐하면 6개 안에 못 들어갔어요. 이해되셨죠? 자, 그래서 개수는 개수가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새빵은 새빵인데 전새빵은 어떨까요? 자, 전새빵은 안 되죠 또. 그래서 전새빵에서는 전새방이라고 써줘야 됩니다. 전새방이에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한자 더하기 한자거든요. 근데 전셋집 같은 경우는요. 전셋집 돼요. 왜냐하면 집이 뭐니까요. 고유어니까요. 그쵸? 자, 전셋집, 전새방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찻잔과 찻종에 대해서 Q&A가 들어왔었어요. 이게 뭐냐면 찻잔과 찻종은 한자 더하기 한자인데 6개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시옷을 주나요? 여러분 여기서 잘못 생각한 게 뭘까요? 차가 한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여러분 차 우리가 마시는 차요. 우리가 마시는 차는 한자로 차 아니에요. 차 다도라고 하죠. 다도. 그쵸? 다도. 그리고 자 차를 끓이는 그 그릇을 뭐라 그래요? 닭이라고 하잖아요. 차 다자예요. 그게 차 고유어예요. 예. 자 그래서 자 찻잔 할 때 고유어 한자어. 고유어 한자어입니다. 그래서 시옷을 쓰는 거죠. 그죠?